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최근 공사 중인 신축 아파트 모두가 위험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봐주시면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시점에 부동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쇼킹부동산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부동산 투자의 타임이 가장 중요하죠. 또한 부동산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지식, 부동산 제도의 모든 것까지 한 권에 수록해 두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었죠. 이게 5월 2일이었습니다. 완공 5개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층, 2층의 상부 구조물이 무너졌더라. 그래서 여기 위에 원래 놀이터가 위치하기로 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왜 붕괴가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죠.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검단 AA13E 블럭입니다. 여기가 공공분양으로 진행됐었죠. 위치를 보면은 검단 1단계 대장이라고 불리는 호우금 아파트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앞쪽에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 이쪽으로 광역교통대책이 추가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으면서 검단 지역에서도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이고 여기에 신축 아파트가 입주 예정이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자, 시행사와 시공사는 어딜까요? 당연히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시행사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였습니다. 시공사는 어딜까요? GS건설이었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2022년 국내 건설사의 시공능력 평가 순위 보면 5위가 GS건설이고요. 또한 이 GS건설은 주택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2022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순위 1위가 바로 GS건설의 자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이 브랜드의 수도권 분양은요 요즘 연이어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장이자이 레디언트, 휘경자이, 영등포자이까지 모두 다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이 브랜드가 주는 신뢰감의 영향도 한몫을 했는데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정부하고 지자체는요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원해는 국토부 장관은 LH GS건설 책임을 각오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제 사고 조사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 인원을 확대 개편하면서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지 정밀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이 황당한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관심이 집중이 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붕괴 당일에는 뭐 설계와 다른 시공이 발견됐다 그래서 설계와 시공 간의 미스매치 등이 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어제 날짜로는요 철근이 부족했다, 철근 30개가 누락됐다는 GS건설의 자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야, 이거 철근 30개 뺐다고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게 말이 되냐? 자, 그래서 오늘 기사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더니 30개의 철근이 빠진 게 아니라 30여 곳의 철근이 누락됐더라.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지붕층 700여 곳 중에서 30여 곳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철근이 누락됐더라. 한마디로 들어와야 될 철근들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다시 나온 기사는 무엇이다? 콘크리트 납품사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더라. 특히 그중 한 곳은 상습적으로 문제를 발생하는 업체라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입주민들은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구조물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무너졌는데 야, 그러면은 아파트는 제대로 지었겠어? 그래서 전체 구조물 재시공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GS건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전체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냐? 주가가 계속 폭락하고 있었다는 거죠. GS건설은 얼마 전에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서울역 센트럴자이 기억나시죠? 필로티 기둥이 파손이 됐다고 합니다. GS건설은 붕괴 위험 없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입주민들은 좀 불안하신가 봐요. 왜냐면은 오후에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아파트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둥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GS건설이나 서울시는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도 입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지금 정밀 안전진단에 들어간 상황이죠. 자, 이런 것이 연속해서 터지다 보니까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자, 작년 1월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기억나시나요? 시공 중에 붕괴가 발생하면서 6명이 사망했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냐? 돈이 초래한 인재였다는 거죠. 바닥 시공 방법을 무단으로 변경했고 콘크리트 강도가 미달이 됐으며 이것을 검사해야 될 시공사와 감리의 공사관리 부실이 겹쳤더라. 그래서 여기 철거하고 다시 짓고 있죠.
아니, 듣보잡 건설사도 아니고 그 신뢰도가 높다는 1군 건설사에서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 것이냐? 좀 이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작년에 올라온 게시글이 있었어요. 바로 2020년부터 2021년에 건설된 아파트는 거르는 거 추천합니다. 자재값 폭등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10개 들어갈 거 6개에서 7개만 넣는다든가 자재 엄청 아껴서 지었습니다. 안 그러면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감리도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고요. 만약에 주변 지인들이 들어간다면 무조건 말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면은 자재값이 급등한 걸 떠나서 자재 자체가 없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다 줄이고 아껴서 지었지. 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건축자재 급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면서 건축자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죠. 또한 미국을 비롯한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설 경기 호황도요, 건설자재 부족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건설자재 가격이 뭐 10%, 20%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뭐 심한 것은 50%, 100% 이런 식으로 껑충 뛰어 오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다? 일부 자재는 품귀 현상까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야,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고 건축자재가 껑충 뛰어 올라갔는데 제대로 지었겠냐 이거죠. 자,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온전히 감당했던 곳은 바로 하청업체였습니다. 원청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공사 원가가 크게 치솟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런 일 많았어요. 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 크레인서 하도급 업체 대표가 사흘째 고공 시위. 왜냐면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당초 계약한 금액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원청인 시공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에는 시위에 나섰다는 거죠. 자, 그럼 하청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원래대로라면 공사 대금을 더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자재를 줄이거나 부실 자재를 사용하면서 일단 그냥 아파트만 지어만 놨다는 거죠. 원래는 안전을 위해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을 시공사나 강리업체가 워낙 특수한 상황이라서 눈을 감아주고 그것이 모든 건설업계에서 만연돼 있다는 것을 지적한 글이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의 위험성을 경고한 누리꾼을 찾습니다. 전국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문제와 위험성을 알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건설업 관계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자, 불안은 더욱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난 망했다. 시기도 그렇고 브랜드도 똑같고 우리 집도 불안한데 어디가 무너지려나. 폭등기에 지어진 신축들 불안하지 않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은 애들은 100% 철근 한 가닥씩 뺐거든. 시멘트도 올라와서 배합 비율 엉망일 거고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좀 점검을 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좀 잠재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수도권에서 쏟아질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5월 4일 업로드된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투자자한테 최고의 기회가 연속해서 쏟아집니다. 이 중 하나만 잡으셔도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